안녕하세요. 이기적 전기공사 필기 기본서 고압 및 저압 배전반 공사 이론 내용과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배전반의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배전반의 종류를 보시면은 나이브 프런트식이 있고 데드 프런트식이 있고 폐쇄식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은 나이브 프런트식은 수직형이야. 대리석, 철판 등으로 만들고 개폐기가 표면에 나타나고 있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칠판이 아니고 철판. 철판으로 만들어 개폐기가 표면에 나타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데드 프런트식인데요. 데드 프런트식은 수직형이야, 벤치형이야, 포스트형이야, 조합형이야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얘는 표면의 반은 각종 기계와 개폐기의 조작 핸들만이 나타나고 모든 충전 부분과 배전반 이면에 장착한다. 모든 충전은 배전반 이면 반대편. 반은 기계와 개폐기 조작 핸들만 있는 거고요. 그 뒤에 부분은 배전반 이면, 모든 부분은, 모든 충전 부분은 이면에 장착하는 거. 이게 데드 프런트식이고요. 폐쇄식은요. 조립형하고 장갑형이 있는데 데드 프런트식의 옆면 및 뒷면을 폐쇄해서 만드는 거. 일반적으로 큐비클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 보수의 안전함으로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실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폐쇄식입니다. 그래서 나이브 프런트식은 대리석 철판으로 만들고 개폐기가 표면에, 개개들이 표면에 나타나 있으면은 나이브 프런트식. 폐쇄 데드 프런트식은 각종 기계의 절반은 표면에, 반면에, 반표면에, 그 다음에 충전 부분은 그 이면에, 그리고 폐쇄식은 그 이면도 위험하니까 옆 같은 것도 다 폐쇄시켜서 우리가 볼 수 없게끔 막아놓는 거. 요게 바로 폐쇄식이야. 라고 요 정도만 이렇게 특징으로만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전반 공사에 필요한 면적. 아까 이 배전반이라는 거를 어떤 면적이 있는데 저압 배전반, 고압 배전반, 특고압 배전반,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의 단위는 지금 다 밀리미터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단위들은 뭐로 나와요? 단위가 밀리미터로 나온다. 밀리미터로 나올 거야 라는 거 기억을 조금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압 배전반, 고압 배전반, 특고압 배전반, 변압기가 있는데 얘들을 어디에다가 설치할 거냐예요. 앞면하고 옆면 또는 앞면 또는 조작면, 계층면, 그 다음에 뒷면 또는 점검면, 열 상호간, 점검하는 면의 열 상호간, 기타의 면에 간격을 얼마의 면적이 필요하냐, 옆면과 배전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옆면의 공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뒷면의 공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열 상호, 점검함과 점검하는 이 간격은 얼마 정도 있어야 돼?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뭐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저압 배전반 1500, 600, 1200, 고압 배전반 1500, 600, 1200, 특고압 배전반 1700, 800, 1400, 변압기 1500, 600, 1200, 기타이면은 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변압기만. 그래서 요거는 뭐만 외워주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은 특고압과 변압기만 기억을 해줘라. 그러면 된다라는 거. 변압기는 뭐랑 똑같아요? 저압과 고압과 똑같다라는 거. 근데 기타이면은요? 없어. 변압기만 있어. 기타이면은 변압기만 있어. 이렇게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앞은 15, 앞 15, 뒷면 6, 열 상호,
12 요렇게만 조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센티미터로 바꾸고 미터로 바꾸면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단기입니다. 차단기는 명칭과 기호와 내질까지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유입 차단기는 OCB라고 합니다. 오일 서킷 브레이커예요. 뭐예요? 기름 U자. 그래서 이 유입 차단기, 기름 차단기입니다. 기름 OCB, 오일 서킷 브레이커, 기름을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내질은 절연유를 이용하는, 절연이 된 기름을 이용하는 거, OCB 유입 차단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차단기입니다. 자기 차단기 MBB입니다. 여기서 M은 마그네틱, 자석의 힘, 자기력을 이용하는 거 MBB 자기 차단기입니다. 자기가 여기서 자석의 자기, 그 자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스 차단기 G10입니다. 가스가 G잖아요. 가스. 그래서 가스 차단기. 내질은 SF6 가스입니다. SF6. 이 SF6 가스는 6불황성 가스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6은 숫자 6입니다. 숫자 6 불황성 가스. 6가지의 불황성 가스야 라는 거 6불황성 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게 기중 차단기 A10입니다. 에어 서킷 브레이커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자연공기입니다. 기중은 대기 중에 떠다니는 거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 우리 자연공기와 공기 중 대기 중에 떠다니죠. 이렇게 지금 여기에 떠다니는 공기. 그 공기를 이용하는 거 기중 차단기고요. 다섯 번째로는 공기 차단기가 있는데 이 공기 차단기가 자연 공기가 아니에요. 이 공기는 에어 블라스터 브레이커예요. 블라스트. 압축된 공기. 그래서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거고 기중 차단기가 자연 공기를 이용하는 거야. 이거 두 개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ACB는 기중 자연 공기, ABB는 에어 블라스트이기 때문에 압축 공기 차단기 여러 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여섯 번째로는 진공 차단기 V12가 나옵니다. 내지는 말 그대로 진공을 이용하는 거 V12 진공 차단기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차단기 종류는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개폐기입니다. 개폐기는 자동부하 전환 개폐기 ALTS가 있는데 얘는 이중 전원을 확보하여 주전원 정전 시 예비 전원으로 자동 전환해 수용가가 항상 일정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 자동부하 개폐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중 전원이라는 말을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예비 전원, 정전 시 예비 전원으로 예비 전원 절안.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중 전원 두 가지의 전원을 가지고 있고 그게 하나 중 정전이 돼버리면 뭐예요? 다른 전원으로 AB 전원을 자동으로 절안해서 이 전원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수용가에 공급하는 거. 이게 자동부하 절안 개폐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장 구분 자동 개폐기가 있는데 한 개의 수용가의 사고가 다른 수용가의 피해를 최소 이 말에 들어가면은 고장 구분 자동 개폐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집이 사고가 났어요. 우리 여기가 사고가 났는데 다른 곳에서 정전이랑 그런 거 피해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끔. 그래서 고장을 구분해. 너만 고장 나. 나는 정상적 작동해. 그걸 하기 위한 거. 그래서 대용량 수용가에 설치합니다. 대용량. 완전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에 설치하는 거. 고장 구분 자동 개폐기고요. 세 번째로 컷아웃 스위치 COS입니다. 얘는 변압기 1차 측. 이 말을 기억해 주고요. 변압기 보호와 개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컷아웃 스위치는 어디에 설치해요? 변압기 1차 측. 변압기 1차 측, 변압기 보호 목적. 여러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폐기에서 또 네 번째로 나오는 거는 달로기 DS입니다. 달로기 DS는 뭘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3.3kV 이상 여기에 사용을 하고, 두 번째는 기기의 보수 점검 시 회로의 접속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 근데 뭐예요? 부하 전류 개폐할 수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하 전류. 전류 개폐할 수 없어 라는 거. 부하 전류 개폐할 수 없어. 기기의 보수 점검에 회로 점검에 사용하지만 부하 전류 개폐할 수 없는 거. 이런 뭐예요? 달로기야 라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기준 부하 개폐기 IS입니다. 수전 용량 300kV 암페아 이하에서 사용한다. 단위 표시해주고요. 이하의 인입 개폐기로 사용하는 거. 요게 기준 부하 개폐기. 부하 개폐기 LBS는요. 수변전 설비 인입구 개폐기. 수변전 설비 인입구 개폐기. 전력 퓨즈 연단 시 결상 방지.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하 개폐기는 수변전 인입구에 사용하고, 전력 퓨즈 용단 시 결상을 방지해라는 거. 선로 개폐기는요, LS는요, 책임 분계점에서 보수 점검 시 절로 구분, 반드시 무부하 상태로 개방. 이 말이 들어가면은 선로 개폐기. 그리고 뭐예요? 달로기와 같은 용도. 그래서 달로기와 같은 용도로 부하 전류를 할 수가 없어요. 차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개방해야 돼. 요 말 들어가면 선로 개폐기, 달로기와 같은 용도야 라고 하면은 선로 개폐기 LS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나오는 거는 계기용 병성기 MOF가 나옵니다. 이 MOF가 뭔지 한번 읽어보면요. 교류 고전압의 회로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때 계기용 변성기를 통해서 전압계나 전류계를 연결하면 계기 회로의 선로 전압으로부터 저전압으로 이온이 적고 비용이 절약된다라는 게 MOF인데요. 이 MOF의 다른 이름은 또 뭐라고도 하냐면요. 계기용 변압 변류기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MOF 하나만 있으면은 전류도 변화시킬 수 있고 전압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이게 계기용 변성기예요. 그래서 전류계와 전압계를 연결해서 전압으로부터 전원을 보호하고 이염이 적고 비용이 절감돼. 그래서 이 계기용 변성기는 계기용 변압 변류라 전류도 변화시킬 수 있고 전압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이게 계기용 변압 변성기고요. 계기용 변류기는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변류기입니다. 변압은 전류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변류기로 2차 전류를 5A가 표준입니다. 5A가 표준. 계기용 변류기는 2차 전류를 낮게 하기 위하여 건수비가 매우 작으므로 2차 측이 개관되면 2차 측에 매우 높은 기전력이 유기돼 위험해 2차 측 절대 개방하면 안 돼 라는 거. 2차 측 개방하면 안 돼요. 계기용 변류기는. 왜요? 높은 기전력이 유기돼서 위험해. 이 말 기억을 해 주십시오. 계기용 변류기는 전류를 변화시켜주는 거야 라는 거. 근데 2차 측은 개방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매우 높은 유기 기전력이 유기돼서 위험하니까. 자, 계기용 변류기는 PT입니다.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변압기로 2차 측 정적 전압은 110V가 표준이다. 변성기 용량은 2차 회로의 부하를 말하며 2차 부담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는 전압을 변화만 시켜주는 거. 근데 이 두 개를 한 번에 하는 기계가 바로 뭐라고요? 계기용 변성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분전반 공사에서 분전반의 종류입니다. 분전반의 종류는 나이프식 분전반, 철제 캐비닛에 나이프 스위치와 모선을 장치한 거, 텀블러식 분전반, 개폐기 철제 캐비닛에 개폐기와 차단기를 각각 텀블러 스위치와 퓨즈 등과 사용해서 장치한 거. 브레이크식 분전반은요, 배선용 차단기를 이용한 분전반, 열동계전기 전자코일로 만든 차단기 유닛을 장치한 거.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나이프식 분전반은 뭐요? 나이프 스위치가 있는 거, 장치한 거. 텀블러식 분전반은요, 개폐기와 차단기를 텀블러 스위치와 장치한 거. 브레이크식 분전반은요, 배선용 차단기를 장치한 거. 브레이크식, 요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전반 공사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전반은 철제 캐비닛 안에 나이프 스위치, 텀블러 스위치,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분전반의 설치 위치는 부하 중심 부근, 각 층마다 하나 이상을 설치 또는 회로수가 6 이하는 2개 층을 담당해도 된다라는 거. 회로수가 6 이하는 2개 층을 담당해도 되고, 원래는 분전반은 하나의 각 층마다 하나를 담당해야 된대. 회로수가 많지 않으면은 2개를 한 층으로도 담당할 수 있어 라는 거 기억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선기구 시설이에요. 배선기구는 전멸용 스위치는 반드시 전압측 전선 시설한다. 소켓, 리셋터클 등의 전선을 접속할 때는 전압측 전선을 중심 접촉면에, 접지층 전선을 베이스에 연결한다. 전멸용 스위치는 무조건 전압측에. 근데 소켓과 리셋터클은요, 전압측 전선을 중심측 전면에, 접지 전선을 베이스에 연결하는 거. 접지는 베이스. 그 다음에 전압측 전선은 중심 접촉면에. 이렇게 2개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보호 계전기입니다. 가전류 계전기 OCR, 오버 커렌트 릴레이예요. 전류가 가하다. 오버 커렌트 릴레이, 가전류 계전기고요.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거, 가부하 계전기라고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전압 계전기, 오버 볼티지 릴레이, 전압이 가할 때, 그래서 일정 값 이상의 전압이 걸렸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오버 볼티지 릴레이입니다. 세 번째로 부적전압 계전기 UVR, 언더 볼티지, 전압이 낮을 때, 부족할 때. 그래서 전압이 일정 값 이하일 때 동작하는 계전기.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 비율 자동 계전기. 고장에 의하여 생긴 불평형 전류차가 기준치 이상으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변압기 내부 고장으로 주로 사용하죠. 우리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 전류차의 비율로 작동되는 거, 비율 자동 계전기였어요. 다섯 번째 방향 계전기, 고정점의 방향을 아는데, 고정점이 어디서 어떤 방향이야? 라는 걸 아는데 사용하는 거, 방향 계전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리 계전기. 계전기가 설치된 위치로부터 고정점까지의 정기적 거리에 비례하여 한시로 동작하는, 한시는 일정한 시간 동작하는 계전기, 거리 계전기고요. 선택 계전기. 병행 2에서 중 한쪽 회로에 고장이 생겼을 때 어느 회선에 고장이 발생했는가를 선택하는 계전기. 2개만 있으면 이 2개 중에 하나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어떤 쪽이 고장났어? 선택하는 계전기, 선택 계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압가전류 계전기, 지압 보호용으로 사용하도록 가전류 계전기에 동작 전류를 작게 하는 거. 지압은 땅에 선이 닿는 거. 그걸 보호하기 위한 거. 지압가전류 계전기.
그다음 9번째는 지락 방향 계정기. 지락과 전류 계정기인데 방향성, 어느 방향이야? 전류의 방향성을 준 거, 지락 방향 계정기. 지락 해선 선택 계정기. 지락 보호용으로 사용하도록 선택 계정기의 동작 전류를 작게 한 건을 지락 해선 선택 계정기. 이 선택 계정기를 전류를 작게 하면은 지락 선택 계정기, 지락 보호용으로 사용합니다. 라는 거.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작 시간, 순환시 계정기. 바로 순식, 순간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동작 시간이 0.3초 이내의 계정기로 0.05초 이하의 계정기는 고속도 계정기를 한다. 동작이 무조건 0.3초 이내에 작동하면 뭐예요? 순환시 계정기. 정한시 계정기는요, 최소 동작값 이상의 구동 전기량이 주어지면은 일정 시간으로 동작하는 거. 동작값이 최소 동작값 이상의 뭐가 신호가 오면은 일정 시간에 동작하는 거. 정한시 계정기. 반환시 계정기. 동작 시간이 구동 전기량, 즉 동작 전류의 값이 커질수록 짧아지는 거. 반환시는 시간이 짧아져요. 동작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동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 반환시. 네 번째, 반환시 정한시 계정기는 어느 한도까지의 전기량에서는 반환시고 그 이상이 되면은 정한시의 특성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어느 한계량에서는 반환시처럼 동작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간이 짧아지고, 근데 어느 게 그게 수준을 지나면은 이제 일정한 시간으로 동작하는 계정기, 반환시, 정한시 계정기. 계정기들이 어떻게 작동해?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분전반 및 배전반은 어떤 장소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떤 장소에 설치해야 돼요? 이동이 심한 장소. 여기 이동 심하면 분전반, 배전반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왜? 우리가 갑자기 누가 뭔가 만져갖고 감전되고 있는데 차단기 내려줘야 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숨겨져 있거나 이동이 막 심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이 심한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없는 장소, 그런 데에 설치하면 어때요? 못 내려주잖아요. 감전당할 때. 그래서 조금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장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취급자가 조금 쉽게 재패할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쉽게. 취급자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수전 설비의 저압 배전반은 배전반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하기 위하여 앞면과 최소 몇 미터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가? 우리가 얼마였어요? 자, 저압, 고압, 특고압, 전압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요 세 개를 묶어서 외우자 했어요. 앞면일 땐요 15, 뒷면일 때는요 6, 열 상호가는요 12, 1200, 600, 1500 요렇게 기억을 하자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면이니까 얼마예요? 15라는 숫자 찾아주라 했어요. 15. 그럼 15니까 얼마예요? 1.5m, 미터로 따지면요. 밀리미터니까 얘는. 밀리미터를 미터로 따지니까 바로 1.5m야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은 1.5m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교류 차단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교류 차단기 뭐였어요? V12 진공 차단기. MBB는요, 자기 차단기.
A12는요, 기중 차단기. HS12는요, 없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수변전 설비에서 가스 차단기에 들어가는 가스의 종류는, 가스 차단기의 가스는요, SF6 가스, 6불안성 가스였습니다. 6불안성 가스 찾아주니까 몇 번이에요? SF6 가스 1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SF6 가스의 성질이 아닌 거. 이 SF6 가스는요, 일단은 공기보다 좋다. 이 말은 들어가줘야 돼요. 공기보다 좋다. 그래서 1번 보시면요. 같은 압력에서 공기의 2.5에서 4.5에 있다. 이거는 좋단 말이죠. 맞아요. 가스 압력이 3에서 4에서 절연대력은 절연유 이상이다. 네, 좋다라는 말이에요. 소능력이 공기보다 2배 정도 뭐라고요? 높다. 공기보다 좋다 말 나와야 돼요. 틀린 거 3번. 그리고 얘는 SF, 무색, 무치, 무해양가스여죠. 사람한테 안 좋으면 쓰겠어요? 안 쓰겠죠? 그래서 무색, 무치, 무해가스야. 이것도 가스 차단기 FS6 가스의 특징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수변전 설비 중에서 동력 설비 해로의 역류를 개선할 목적. 역률 개선 나오면은 진상용 콘덴서나 리액터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콘덴서밖에 없으니까 답은 콘덴서 2번이야 라는 거. 역률 나오면은 위상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콘덴서나 리액터 찾아주셔야 됩니다. 직렬 리액터가 없고 진상용 콘덴서니까 답은 2번이야 라는 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역률 개선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거. 역률 개선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거. 역률 개선은 뭐예요? 우리가 전기를 얼마나 유효하게 쓰냐가 역률이었어요. 전기를 얼마나 유효하게 써. 그러면 유효하게 쓰면요, 전압이 강화가 감소하겠죠. 전력 손실 역시 감소하겠죠. 설비 용량은 좋겠죠. 감전 사고는요, 감소해요? 아니요, 전기를 더 잘 쓴다는 거예요. 내가 100 줬던 걸 90밖에 못 받았던 걸 95, 100 그렇게 받으면요,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받은 거니까 감전사고하고는 전혀 역률과는 관계성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수변전 설비실에서 전력 퓨즈 용당 시 결상을 방지하는 거. 전력 퓨즈 용당 결상 방지 뭐였어요? 부하 개폐기다 라는 거 기억해달라 했습니다. 부하 개폐기. 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계기용 변류기의 약호는, 계기용 변류기는 뭐였어요? CT였습니다. CT. PT는요, 계기용 변압기. MOF는요, 계기용 변성기. CT가요, 계기용 변류기. DS가요, 단로기. 요렇게 명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계기용 변류기, 답 3번 CT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